자, 이번에는 우리가 지수 로그 이제 연산이 다 끝났으니까 두 번째 챕터인 지수 로그 방정식과 부등식을 나가는데, 이 지수 로그 방정식 부등식은 생각보다 문제가 쉬워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따로 개념 정리하지 말고 유형의 맵에서 바로 필요한 것, 딱 전체 과정 중 수능에 나올 것에 한해서만 설명을 다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유형의 맵 들어가는데, 지수 로그 방부등식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제 배경인데, 상대방이 이렇게 반드시 뭘 주냐? 식을 줄 거야. 현재 뭐뭐일 때 무엇을 구하시오 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문이 나오죠. 그러면 이 조건문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바로 식을 제공해 준다.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식을 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바로 구하는 값이 탄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 구하는 값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봐야겠네 이렇게 되겠죠. 특히나 이 과정은 철저하게 그래프도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문제에서 그래프를 주는 경우는 있지만 내가 그래프를 그리는 건 아니란 얘기야. 그러니까 그래프 그리기는 아니야 이게 되는 거예요. 여긴 단순하게 식정리, 즉 목표는 연산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이 구하는 값은 뭐가 있을까? 라고 질문해 봤어. 그럼 살짝 지울게. 미리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 구하는 값이야. 첫 번째는 방정식이야. 방정식을 구하게 되면 x가 어떻게 돼요? 값이 딱딱딱딱 떨어지겠죠. 그래서 방정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x 값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질문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럼 x 값을 구하시오라는 말이 뜬다면 이 말의 메시지는 뭐지? 하면 바로 x 값이 한 개야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야. x 값이 한 개이다. x 값 몇 개라고? 한 개.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풀어봤더니만 방정식에서 근이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개가 아니고 두세 개씩 나온다면 이 문제는 두 번째, 현재 보면 이것은 딱 근이 하나밖에 없다? 그럼 나머지 근들은 절대 근이 될 수 없다는 메시지이기도 해요. 그래서 만약 근이 두 개 이상 나왔을 때는 무연근, 근이 될 수 없는 것들을 반드시 제거해 줘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실근의 합 또는 곱을 구하시오 설명해 줍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x값이 2개 이상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x값이 2개 이상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사용하지 마세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한다. 왜냐면 앞에 설명했다시피 이제 무연근들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무연근을 제외한 나머지 근만을 우리는 취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x값을 구해주는 게 좋다. x값 구하기 오케이 이게 되는 거죠. 다만 근이 2개 이상이 존재할 거야 라는 메시지라는 걸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부등식을 풀게 된다면 어떤 설정을 잡을 수 있을까? 부등식을 풀게 되면 아무래도 값 자체가 이런 식으로 3부터 x가 14 이하 이렇게 설명이 될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실제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범위값을 보기로 주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가장 첫 번째, 현재 여기 있는 정수 혹은 자연수 x의 개수를 물어봅니다.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될 거예요. 몇 개가 있니? 라고 묻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된다면 정수 또는 자연수 x에 관한 최대값을 구하시오.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해라 라고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다시피 이렇게 살짝 지우고요. 여기 최대값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10. 최소값이 얼마입니까? 3. 이렇게 정답을 찾아줄 수 있다.
그래서 방부등식의 경우는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것이 아니고 연산을 통해서 x의 값을 직접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기본 카테고리를 정확하게 지켜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넘어와서 방정식, 지수에 관련된 방정식을 좀 먼저 풀어보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수 방정식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최적화 정리 후, 이게 됩니다. 최적화 정리 후. 그러면 이 최적화 정리라는 것의 가장 큰 핵심이 뭡니까? 바로 미수를 소수 만드세요. 미수를 소수 만들기. 아, 이렇게. 그렇죠. 미수가 만약에 거듭제곱 쓰면 거듭제곱을 정리해주고 합성수면 소인수분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걸 정리했더니 바로 A의 fx하고 A의 gx가 같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 이런 설정이 나와준다면 우리는 어떻게 풀 거냐? 바로 이때는 fx가 gx와 같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는 이거 말고도 사실은 밑에가 다른데 위가 같을 수도 있어. 또는 밑하고 위가 다 다를 수도 있어. 또는 x의 fx승이 x의 gx와 같을 수도 있어. 물론 지수방정식 케이스는 기본 4가지에다가 거기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이렇게 치환형에 관련된 2차식 전개도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고2다 라고 하면 이 전체 과정을 싹 다 공부하는 게 목적이에요. 하지만 이게 수능이라면 이 과정은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수능에 나오지 않는다. 왜? 이 목표는 단순하게 지수 방정식 부등식을 푸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과 같은 경우는 선택 과목의 미분적분할 때 중간 과정의 연산에 들어갈 거다는 뜻이에요. 또한 이 다음 단원에 해당하는 지수로그 함수에서도 딱 이 과정에 대해서만 연산을 할 거다라고 강조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 중에서 나는 고2다 라고 하시면 이 과정을 공부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하지만 나는 올해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딱 요거 한 가지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수 부등식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적화 정리 후입니다. 최적화 정리 후. 마찬가지로 앞에 방금 설명했다시피 이것의 목표는 미수를 소수 만드는 거예요. 최적화 정리. 미수는 소수 만들어주세요. 소수 만들기. 자, 그랬을 때 만약 A의 fx가 A의 gx보다 같거나 크다면 이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자, 이렇게 문제가 출제될 때는 첫 번째, 미수를 제거하는 게 맞죠. 다만 미수가 0과 1 사이가 되면 어떻다? 바로 감소 성분이 됩니다. 감소 형태이기 때문에 이때는 미수를 제거하는 순간 우리는 알고 있는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 A가 1보다 클 경우에는 증가 성분이 돼서 이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질 않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우리가 알고 있는 y는 ax승의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첫 번째는 a가 0과 1 사이일 때, 이때는 우리가 감소하는 모습, 그리고 a가 1보다 클 때는 증가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결국 x값이 커갈수록 y값은 작아지고요. 증가함수는 x가 커갈수록 y값도 커지기 때문에 거꾸로 말하면 y가 크다라는 것은 정역에 해당하는 x값이 작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y값이 크다는 건 정역이 작다는 뜻이고, 만약 증가함수면 y값이 클수록 정역도 커진다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한 설명을 우리가 또 함수편에 들어서 할 거기 때문에 간단한 요 정도의 풀이만 여러분들이 익혀주시면 됩니다. 특히 올해 수능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이 정도에 대한 상식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억만 해주시고 연산에만 집중해 주시면 돼요. 자, 넘어와서 이제 부등식에 로그에 관련된 설명이 남아있는데, 로그는 어떻게 될 거냐? 살짝 지고요. 자, 로그에서는 이제 변별력을 나타내는 게 바로 뭐냐면 로그의 정의가 되는 거야. 로그의 정의.
그럼 로그의 정의는 뭔데? 라고 하면 로그 A의 fx에서 당연히 A가 0보다는 큰데 1이 아니다. 이건 뭐 너무너무 당연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시험에 안 나옵니다. 가장 핵심 골자는 누구냐면 바로 이분인데, 얘가 항상 0보다 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라고 강조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목표는 그럼 로그를 풀 때마다 이거를 꼭 해달라는 얘기냐? 이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매 문제마다 다 정리를 할 때마다 이걸 확인해 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진수의 제한 범위 확인이 중요한데, 제한 범위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문제는 뭐다? 이걸 아무 때나 다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꼭 확인해야만 되는 경우가 언제인지를 우리가 배워가면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로그 방정식이 있어요. 첫 번째, 최적화 정리 후, 이게 되겠죠. 최적화 정리 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항할 거 이항하고 미수가 거듭제곱 쓰면 거듭제곱을 정리 다 해준 다음에 푸는 과정인데, 첫 번째로 만약 로그 A의 fx가 b야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로그 A의 fx가 b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질문했습니다. 자, 이때는 진수 제한 범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떨 때 할 필요가 없지? 라고 하면 x를 품는 로그의 식이 몇 개다? 하나밖에 없을 때. x를 품는 로그의 식이 하나다. x를 품는 로그의 식의 종류가 한 가지일 때. 아니, 이거는 왜 진수 제한 범위 확인 안 하죠? 예, 간단하죠. 원래는 fx가 0보다 커야 돼요. 근데 fx가 0보다 커야 되는데 이 미수 a를 싹 넘기면 이게 a의 비승이 됩니다. 그러면 a의 비승은 이미 양수에 대한 거듭제곱인 만큼 얘는 이미 스스로가 뭐다? 항상 0보다 크다는 게 보장이 돼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한다? 진수 제한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없구나. 예, 맞아요. x를 품는 로그의 식의 종류가, 서로 다른 종류의 식이 한 가지밖에 없다면 이때는 진수 제한 범위를 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선생님, 로그 a의 fx하고 로그 a의 gx가 같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됐어요. x를 품는 로그의 식이 몇 개 나왔냐? 바로 2개가 나온다면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x를 품는 로그의 식이, 로그 식의 종류가 2가지라면 이게 되는 거죠. fx, gx예요. 자, 이럴 때는 첫 번째 뭘 해야 한다? 반드시 진수의 제한 범위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얘와 얘가 전부 다 0보다 크다는 걸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게 꼭 필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수를 제거해 주세요. 그럼 미수를 제거하게 되면 fx하고 gx가 같다가 되겠네? 이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3번이 있는데 3번은 반드시 1번과 2번을 비교해서 동시에 만족하는 값을 가져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나 해준다면 여기다 쓸 수 있겠죠? 정리. 방정식이라면, 첫 번째 방정식이라면 이때는 x를 품는 로그의 식이 종류가, 식 종류가 2가지일 때, 이때는 무조건 진수 제한 범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번째, 로그 부등식을 할게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로그 부등식이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식 정리 후, 최적화 정리 후입니다. 최적화 정리 후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로그 a의 fx가 b보다 작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하죠? 라고 질문한다면 보세요. 이건 진수 제한 범위로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라고 한다면 정답은 하셔야 됩니다. 부등식은 전 범위를 싹 다 하셔야 돼요. fx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 a가 0과 1 사이라면 감소 성분이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a가 1보다 크면 증가 성분이네 이렇게 되면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뀐다 이게 되는 거예요. 죄송. 자,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만약 이런 경우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했더니 fx가 예를 들어서 3보다 작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3보다 작다는 얘기는 뭐죠? 내가 2,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안 돼요. 진수는 무조건 0보다 커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까지 반영해서 나중에 끝나고 나면 3번 반드시 1번과 2번을 비교하셔야 됩니다. 2번 비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풀이법을 하나로 통일해 주세요. 그 부등식의 가장 큰 키워드는 뭐다? 진수의 제한 범위를 모두 확인해라. 진수 제한 범위 확인이 필수야 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진수 제한 범위 확인이 무조건 다 필요해 라고 설명을 달아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로그 a의 fx가 로그 a의 gx보다 크거나 같다. 물론 크다 해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나온다면 어떻게 할 거냐? 마찬가지예요. 부등식입니까? 예. 그러면 무조건 진수 제한 범위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 a가 어떻습니까? 0과 1 사이야.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감소 성분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더라 라고 설명을 달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가 1보다 클 경우에는 증가 성분이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라고 표기를 남겨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1번과 2번을 비교해서 문제를 마무리한다 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마무리 정리까지만 한다면 부등식은 묻지도 따지지 말고요. 부등식 떴다 하면은 무조건 진수 제한 범위 확인 필수라고 기록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매핑에다가 이 내용을 싹 정리하시면 지수로그 방부등식의 내용은 끝이 되는 거죠. 이해가셨죠? 자,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방정식, 지수방정식, 지수부등식, 로그의 정의,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 딱 이렇게 공부해 놓고 지금 알려준 거 외에는 모두 다 머릿속에서 싹 지우시기 바랍니다. 지금 알려준 딱 각각의 케이스만이 수능에 나올 수 있다. 아시겠죠? 다음 영상에서 바로 연결해서 문제풀이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40페이지에 여러분 펴보세요. 40페이지에 보면 문제풀이 나와 있는데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40페이지 1번 보시면 3의 x 플러스 1승이 27일 때 만족한 실수 x의 개수예요. 3의 x 플러스 1은 27, 그러면 3의 3승. 그러면 x 플러스 1은 3이다. x가 얼마다? 2다. 그래서 정답 2번.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킬러, 준킬러가 없어요. 방부등식은 킬러, 준킬러가 없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고민하거나 걱정할 필요 없이 점수를 따박따박 받아가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3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승이 9분의 1이야. 그러면 여기도 3의 마이너스 2승이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 그러면 x는 얼마다? 바로 4야.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201 수능에 나왔지만 9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2승이죠. 그러면 3의 마이너스 2x승, 3의 21 마이너스 4x. 근데 미수가 1보다 크니까 부등호 방향, 미수를 제거해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 얼마야? 그러면 2x가 21보다 작아. 그럼 x는 2분의 21보다 작아. 그러면 이게 얼마냐면 대략 10.5가 되겠죠.
그러면 10.5보다 작은 것 중에서 자연수의 개수가 몇 개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1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10개, 10까지 있으니까 5번이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 이 문제는 선생님 그래프가 있는데요? 그랬죠. 선생님이 있잖아요.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라고 했지 그림을 주면 해석만 하시면 돼요. 당황하실 필요 없이 잘 보시면 현재 2분의 1에 fx 곱하기 gx가 여기는 8분의 1의 gx승이야. 자,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 거야. 그때 자연수 x에 대한 합이 얼마야? 물어봤어요. 합. 자, 그렇다면 현재 여기서 먼저 미수를 일치시켜 본다면 fx 곱하기 gx 여기는 2분의 1의 3승이야. 이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때 미수를 제거한다면 fx 곱하기 gx는 3 곱하기 gx보다 같거나 작다. 그쵸? 그 다음에 이걸 싹 넘겨버린다면 아마도 fx 빼기 3 곱하기 gx가 0보다 같거나 작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인데 잘 보시면 첫 번째 fx-3이 양수라면 이게 되는 거예요. fx 빼기 3이 양수면 동시에 gx는 0보다 양수면 곱해서 두 수의 곱이 음수 나오려면 양수면 얘가 음수다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등호도 넣을 수 있다 이게 되겠죠. 살짝 옆으로 간다면 또 하나가 fx-3이 0보다 같거나 작아 라고 한다면 동시에 gx는 0보다 같거나 크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거를 이제 기준 잡아준다면 첫 번째 fx가 3보다 fx 빼기 3이 같거나 크다 0보다 같거나 크다는 건 fx가 3보다 같거나 커요 이 뜻이에요. 아, 이게 3이구나. 얘보다 같거나 커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x가 1보다 같거나 작든지 아니면 5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중요한 것은 gx가 음수가 나와야 돼 라고 하는데 이게 gx인데 어때요? 여기서는 gx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그럼 여기는 어때? 라고 하면 전부 다 음수니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이 정답은 바로 x가 1보다 같거나 작겠구나 설명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fx가 3보다 같거나 작을 때 이때는 gx가 0보다 같거나 커야 한다라고 설명하는 과정이죠. 그러면 이번에는 fx가 3보다 같거나 작다면 이라고 했어요. 이게 3이기 때문에 같거나 작다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1부터 x가 5 사이구나. 근데 그 과정에서 gx가 0보다 같거나 크다고 했죠. 그러면 gx가 0보다 같거나 큰 건 3보다 같거나 클 때겠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3부터 5까지구나. 그 다음에 and x가 3보다 같거나 크다.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3보다 같거나 큰데 5보다 같거나 작아 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3보다 같거나 큰데 x가 5보다 같거나 작다. 그렇다면 x의 합이 얼마냐? x의 합 그러면 1, 그 다음에 3, 4, 5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더해준다면 4, 8, 그 다음에 13이야. 이렇게 가볍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지수 방부등식은 제한 범위가 없기 때문에 로그 방부등식에 비해서 상당히 쉬웠음을 알 수가 있다. 자, 절반 돌았고 이제 5번부터 문제를 또 풀어보자 이게 되는 거예요. 5번 문제를 풀어보니까 나는 2 곱하기 로그 4의 5x 플러스 1이야. 자, 근데 7근을 알파라고 할 때 이게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뭐야? 근이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죠. 살짝 먼저 정리해 본다면 4는 뭐의 제곱? 2의 제곱. 그러면 2분의 1이가 싹 지워지고 5x 플러스 1 이것은 1이다 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5x 플러스 1이라는 것은 2가 될 거고요. x는 바로 5분의 1이다. 이것을 우리는 알파라고 할 거고요. 그러면 알파분의 1은 역수니까 5가 될 거고 로그 5의 알파분의 1이란 로그 5의 5가 되면서 정답은 1이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현재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로그의 식이 몇 개야? 바로 서로 다르게 두 개가 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먼저 모든 실수 x값들의 곱인데 살짝 옆으로 옮겨서 로그 2의 x 플러스 1 플러스 로그
4의 2x-3이에요. 이 문제 풀 거면 첫 번째, 진수 제한 범위를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x가 0보다 커야 되고 x가 2x-3이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건 우리가 이걸 만족해 보면 x가 2분의 3보다 크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요거 꼭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를 합치고 싶은데 문제가 뭐야? 밑수가 달라요. 자, 만약에 4를 2의 제곱 내보내면 2분의 1 되겠죠. 그러면 2분의 1 올리게 되면 루트 된단 말이야. 차라리 여기다가 4를 만드는 건 어떨까? 그럼 4를 만들려면 여기다가 2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여기도 올려서 x의 제곱으로 표현하면 되겠지. 그래서 미수 일치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 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는 로그 4의 4가 되면서 다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미수 일치. 다시 합쳐준다면 로그 4의 2x-3이다.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는 거야. 그렇다면 얘는 로그 4의 x의 제곱, 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 이 문제는 x의 제곱은 8x-10이다.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가 0이다. 아, x가 얼마다? 2하고 6이 나온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 두 개의 글은 전부 다 제한 범위를 만족하죠. 그래서 우리가 곱을 해달라라고 할 때는 2 곱하기 6인 정답은 10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이 문제가 오답률이 낮았던 가장 큰 이유는 이 제한 범위가 전혀 위력을 발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한 범위가 위력을 발휘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는 쉽다라고 되는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어렵게 한번 놔줄까? 라고 하면 이제 제한 범위를 영향을 크게 끼칠 거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7번인데 현재 이 과정은 2의 로그 2의 절대값 x-1이 1-로그 2의 2분의 1이래. 그러면 2의 로그의 절대값 x-1 1-로그 2의 2분의 1인데 이건 2의 2분의 1이면 이렇게 마이너스 1승이네. 예. 그러면 정리하면 일단 요거까지만 먼저 깔끔하게 표현해 보니, 예. 현재 이것은 미수가 2고요. 요거 떨어지면 1 빼기 1이니까 이거 2 나오겠죠? 오케이. 이 양쪽에 약분하시면 돼요. 그러면 로그 2의 절대값 x-1은 1보다 작다. 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제일 중요한 건 진수의 제한 범위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이것은 절대값의 x-1이 0보다 커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절대값이라는 건 어차피 양수의 절대값이든 음수의 절대값이든 어차피 양수잖아.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x가 1만 되지 마세요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 다음에 가서 미수가 1보다 크니까 넘겨준다면 절대값 x-1은 2보다 작을 거고요. 절대값이어서 2 나오는 것은 마이너스 2하고 1 사이니까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다. 양쪽에 1을 더해 준다면 바로 이 값은 이렇게 값이 나온다. 정수 x의 개수 몇 개죠? 라고 한다면 x는 마이너스 1, 0, 1, 2, 3이다 라고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아, 그런데 여기가 1이 아니라네? 맞아요. 그래서 이 하나가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 몇 개입니까? 하면은 4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학생들이 아까보다 오답률이 이렇게 갑자기 24%까지 확 올라가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진수 제한 범위 확인을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값이 어때요? 달라질 거고요. 만약에 진수 제한 범위를 안 했으면 개수가 5개인데 어때요? 객관식 보기 안에 5가 없잖아요. 그나마 한 번 더 기회 준 거야. 객관식 보기 안에 없다는 얘기는 뭐야? 다시 풀어 이 뜻이잖아요. 그렇게 했음에도 오답률이 24가 나온 거야. 만약에 선생님 같았으면 2, 3, 4, 5 이렇게 보니까 2, 3, 4, 5, 6 이렇게. 그러면 아마 여지없이 5개 쓰는 애들이 엄청 많을 거야. 그러면 최소 오답률은 이거의 2배인 한 48%에서 50%까지 나올 수 있는 문제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문제는 깜빡 실수했어요를 유발시키는 문제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현재 8번 문제 가는데 8번 문제는 도대체 뭐냐? 현재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로그 3의 fx
플러스 로그 3분의 1에 x-1이 0보다 같거나 작아 여기 돼 있어요. 모든 자연수 x의 값의 합을 구해달래요. 자연수 x 값의 합. 예, 똑같죠. 아까 방금 풀었던 지수하고.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할 것은 뭐다? 진수의 제한 범위가 0보다 커야 한다. 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fx가 0보다 크고, 결국 fx가 0보다 크고, x가 1보다 커야 되네. 이게 되는 거죠. 자, 한번 따라와 볼까요? 요 2차 함수가 fx예요. 그러니까 0보다 크다라는 건 여기보다 커야 되니까 요렇게 0과 7 사이구나 라고 설명해 주는 거고요. 0하고 7 사이구나. 그리고 여기는 x가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 결국 만족하는 건 1과 7 사이에서만 관찰해 줘 이게 되는 거고요. 바로 두 번째 미수 일치를 해보니까 로그 3의 fx 마이너스 로그 3의 x-1이 0보다 같거나 작아요. 근데 저기 주는 함수가 뭐냐면 y는 x-1이에요. 그러면 편하게 합칠 수도 있지만 양쪽으로 넘겨서 양쪽 오른쪽 넘겨서 로그 3의 x-1을 쓸 수 있잖아. 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뭐 하면 돼요? 미수 3을 제거한다면 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이거는 식정리라는 게 아니고 이제 여기까지 정리가 다 식정리 여기까지로 끝내시고 2차 함수가 직선보다 클 때 곡선이 직선보다 클 때가 언제냐라고 묻는 거야. 다시 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봐라. 곡선이 직선보다 클 때가 언제냐라고 묻는 거예요. 딱 여기까지고 중요한 건 등호 들어가? 오케이, 등호 들어가. 이게 되는 거죠. 여기는 안 들어가 했던 거고요. 그러면 1부터 어디까지야? 4까지가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뭐다? 1부터 x가 4 사이겠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런데 문제에서는 앞에 있는 이 제한 범위까지 반영해서 들어간다면 했기 때문에 정답은 1보다 크고 그 다음에 x는 4보다 같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자연수의 합은 x가 2, 3, 4. 그럼 합이 얼마 나온다? 기본적인 9가 나온다. 이게 풀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진수 제한 범위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1, 2, 3, 4, 4개. 합은 얼마 나온다? 10 썼을 거라는 얘기죠. 자, 이게 주관식이 되는 관계로 바로 오답률이 얼마까지? 44%까지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려워서 못 푸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로 하여금 진수 제한 범위를 확인했냐 안 했냐에 따른 실수 유발을 유도하는 게 목적이라는 점, 그거 하나만 딱 기억하시고 공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지수로그 앞에 연산에 비해서 지금 배웠던 지수로그 방부등식은 상당히 빠르게 공부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최근 작년이죠. 작년도 수능인 2022 6월과 9월과 수능에선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만에 하나, 백만에 하나를 위해서도 이 과정은 반드시 공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알았죠? 잊지 마시고 공부하십시오. 자, 다음 강의는 이제 우리 지수로그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세 번째인데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 지수로그 함수야. 근데 사실은 섹션은 세 가지 단원이 합쳐진 거거든. 그래서 지수와 로그가 있어. 여기는 연산도 하고요. 또는 그래프를 요구하는 문제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A의 n제곱 구할 때 얘를 써서 우리가 실근의 개수를 구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수 로그 방정식이야. 방부등식. 요거는 철저하게 우리 목표는 연산이었어. 여기는 그래프 안 그립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지수 로그 함수는 뭘까? 이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목표를 정확하게 정해놓고 그것에 맞춰 공부하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과정은 선 그래프 후 연산이라는 과정을 가지고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은 수학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 방정식과 지수 로그 방부등식과 로그 방부등식, 그리고 지수 로그 함수는 접근 방식이 아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다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만 공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공식암기 문제풀이 했을 때는 학생들의 입장에선 지수로그 방분식이 정말 쉽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거꾸로 해서 이제부터 그래프를 공부할 거야 라고 할 때는 그 과정이 처음에 먹히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 도입부가 연산이 아니고 뭐다? 그래프다. 자, 그렇다면 지수로그 함수는 어떻게 시험에 나오는지 한번 보자.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55페이지에 선생님이 유형의 맵을 정리해 놨는데, 우리가 개념 정리하기 전에 먼저 오늘은 유형의 맵을 먼저 정리해 보자 이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배경입니다.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시험지를 쫙 보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다 이게 되는 거예요. 현재 이렇게 앞에 배경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배경.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뭐뭐뭐뭐일 때 뭐뭐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이 내용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조건문이라고 하고요. 얘를 우리는 구하는 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그림이 나와 있어요. 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여기 살짝 옆에다 그려보면 여기는 똑같이 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입니다. 그때 뭐뭐일 때 뭐뭐를 구하시오 설명되겠죠. 끝. 그러면 여기는 배경이 있다, 배경이 없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경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조건문, 여기는 구하는 값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개가 어떻게 다르지? 라고 질문하는데, 현재 여기서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림이 존재합니다. 여기는 어떻다? 그림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차이가 뭘까? 라고 한다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림이 있는 거랑 그림이 없는 게 뭐가 더 쉬울까? 이게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나는 그림이 있는 게 더 쉬울 것 같아. 오, 죄송합니다. 그림이 있는 게 더 쉬울 것 같아. 근데 실제로 보면은 여기는 난이도가 높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난이도가 높다. 그럼 여기는 어떤데? 하면은 여기는 난이도가 낮다라고 해주는 거야. 시험 문제를 봤을 때 여기는 어때? 어려워. 여기는 쉬워. 그럼 여기는 그림이 복잡해. 그러니까 내가 설명을 했는데 그림이 한 개가 등장하는 게 아니고 두 개, 세 개가 등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만 들어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갈 것 같아. 애들이 착각할 것 같아. 그래서 그림을 넣어주는 거야. 여기는 그림이 내용이 복잡해서 실제로 학생들에게 말로만 해서는 알아들을 수가 없네. 이렇게 되니까 아예 그림을 깔아주는 거고, 위와 같이 이제 그림이 없는 경우는 내용이 쉬워.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대충 말해도 애들이 다 알아서 풀 것 같아 라고 해서 그림을 안 넣어주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내용을 하나씩 살펴본다면 배경 이렇게 되는 거야. 이때 가장 중요한 소스가 누구냐면 좌표, 축, 도형 함수야. 외워. 좌표, 축, 도형 함수. 이 소재는 반드시 나에게 원하는 게 그래프를 그려라 이 뜻일 거야. 좌표, 축, 도형 함수야. 좌표 3,4, 5,2라는 좌표. 축, X축, Y축. 도형 원, 삼각형 이렇게. 함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 다음에 2차 함수 이렇게 나왔을 때. 그래서 좌표, 축, 도형 함수 외워야 된다. 지금부터 뭐 하자? 외워라. 좌표, 축, 도형 함수. 따라하면 좌표, 축, 도형 함수. 뜨면 무조건 그림 그린다야. 그래서 첫 번째로 만약에 그래프가 없다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프가 없다면, 다시 말하면 그림이 없다면 이게 되겠죠. 그림이 없는 경우는 1번 그림 그리기, 그래프 그리기. 그 다음에 두 번째 배경에 있는 수치오와 성질 입력하기 하면 끝나는 거예요. 끝. 그러면 이제 배경은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 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
이 문제에 그림이 있던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문제를 읽기 전에 그림 확인하기가 되는 거야. 자, 여기 보니까 보자. 어떤 함수가 있어? fx 함수가 있네. 아, 이게 gx 함수구나. 눈으로 확인해 달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배경의 수치 O와 성질을 입력하자 이게 되는 거예요. 현재 여기에 그림이 있다면 그 그림은 앙상한 뼈다구만 있는 거야. 뼈다구만. 쉽게 해서 뼈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 그러니까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수치와 성질을 입력해 줘야만 어떤 내용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림이 있으면 그림을 먼저 보고 위에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입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림이 없으면 그림을 그린 후에 상대방이 주는 설정을 그대로 따라가 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가 배경. 자, 그러면 나머지 조건문과 구하는 값은 뭐지 하면은 조건문이야. 앞에서 이제 그림을 그렸다는 건요, 전반적인 스케치를 한 거예요. 뭐 했다? 전반적인 스케치. 그래서 이거는 그래프의 특정 상황을 설명합니다. 자, 특정 상황을 제시해 줄 거야. 그러면 여기는 그래프라기보다는 그림이라고 할게. 그림의 특정 상황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그림의 내용 확인 후 특정 상황을 파악하여 이게 이런 상황이구나. 어떤 특출난 상황이 보이잖아. 이 특정 상황을 가지고서 식을 만드시면 되는 거야. 식 세우기 이게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까지가 끝이 되는 거죠. 조건문 특정 상황을 통해 가지고 식을 세우는구나. 이 특정 상황 파악을 꼭 하세요. 그 다음에 구하는 값 살짝 낮춰보면 구하는 값 이게 되는 거죠. 이것은 바로 조건문의 목적성을 제시한다. 조건문의 목적성 제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바로 이런 식의 구조를 갖추는구나 이게 되는 거야. 자, 그럼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할 거냐? 1번 풀이법. 앞에서 이미 여기까지 정리 다 했죠? 예, 그 다음에 하는 과정이야. 첫 번째는 조건문 통하여 식을 만든 후 최적화 정리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는 거야. 자, 최적화 정리라는 것은 연산을 하는 과정에서 줄이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두 함수의 종류가 달라, 두 함수의 미수가 같아, 이런 식으로 해서 멈춰버려. 이거 복잡한데? 요 다음 과정 넘어가면 이때부터 좀 지저분해지겠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멈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에 있던 지수로그 연산과 똑같습니다. 멈춰.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하는 값을 최적화 정리하세요. 구하는 값 최적화 정리하기. 이것은 바로 조건문의 목적성을 제시해 줍니다. 조건문의 목적성 제시. 그럼 세 번째 뭐 한다? 조건문을 구하는 값에 맞춰 정리하시면 돼요. 조건문을 구하는 값에 맞춰 정리한다. 맞춰 정리하기.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풀이법을 그대로 따라가 준다면 실제 문제를 푸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 이게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식을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식을 만들어야 돼. 근데 그 식을 뭐로 만들어? 그림의 특정 상황을 가지고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상대방이 제일 중요한 게 그림이 꼭 있어야겠구나. 맞아, 그림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림이 있으면 그림을 써먹고, 그림이 없으면 그림을 내가 그려서라도 풀어내겠다라는 메시지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가장 중요한 토대를 설명해 줬으면 이제 본 내용으로 한번 가보자.
근데 선생님, 저는 왜 지수로그 함수가 어렵죠? 라고 한다면 지금의 토대도 어렵지만 사실은 이 다음에 나올 내용 때문인 거야. 뭐냐? 아니, 문제를 보다 보면 교과서나 개념서에 나오는 문제가 있고요. 교과서나 개념서에 없는 문제가 있더라. 이게 되는 거야. 맞네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기본형이 있어요. 지수로그 함수를 보는데 지수로그 함수. 이게 만약에 함수의 개수가 몇 개 나와 했을 때 여기에 개수가 한 개가 나오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랑 두 번째는 지수로그 함수가 두 개 이상이 뜰 때는 다르는 거야. 두 개 이상. 자,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줄게. 좀 더 설명을 디테일하게 한다면 여기 살짝 써서 함수 5와 도형의 개수, 함수 5와 도형의 개수가 만약 한 개라면 이렇게 써볼까요? 좀 더 이쁘게 해서 함수 5와 도형의 개수가 만약 한 개라면 그리고 함수 5와 도형의 개수가 두 개 이상이라면 이게 되는 거죠. 두 개 이상이라면 이때는 두 가지가 목표하는 추구하는 방향성이 다르다가 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은 이때는 주인공이 누굴까? 하면 여기는 주인공이 바로 함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다 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주인공이 누구야? 라고 하면 여기서는 함수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는 누가 된다? 바로 교점의 좌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포커스에서부터 이 두 개의 내용은 갈라지더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함수냐 아니면 교점이냐. 쉽게 한번 설명해 드리면 이런 설명이 돼요. 만약 내가 어벤져스라는 영화를 봤을 때 아이언맨이 나와. 여기는 어떻지 하면은 이거는 아이언맨 솔로 영화예요. 그러니까 아이언맨 1편, 아이언맨 2편, 아이언맨 3편. 스파이더맨 1편, 스파이더맨 2편, 스파이더맨 3편. 이렇게 단독 솔로 영화고 얘네는 함수가 두 개 이상 등장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벤져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어벤져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관점은 어떻게 풀면 될까? 여기는요, 2시간 동안 이 영화의 모든 스토리를 히어로가 나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꽉 채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이언맨이면 나는 슈퍼 히어로스의 삶도 있고 그리고 뭐야? 인간적인 토니 스타크의 삶도 있고 이 두 개가 충돌하는 겁니다. 과연 나는 서민으로서 인간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히어로스의 삶을 주장할 것이냐. 그 인간적인 내적 갈등이 있다면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함수와 동형의 개수가 두 개 이상이면 히어로와 히어로들이 여러 명씩 나오기 때문에 이때는 뭐 인간적인 갈등, 고뇌 이런 건 없어요. 캡틴 아메리카와 아이언맨이 있으면 이 두 사람의 가치관의 충돌, 그러니까 이 충돌됐을 때 과연 이 난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때는 함수가 주인공이 아니고 그 둘의 관계성이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뭐니? 목표가 뭔데? 라고 하면 바로 그래프 그리가 되는 거야. 자, 그래프의 개형을 좀 한번 그려보자.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목표는 그래프의 그리기. 다시 말해 그래프의 개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 첫 번째, 그래프의 개형을 알고 있니? 그래서 기본이나 혹은 오와 심화에 관련된 내용들 요거를 꼼꼼히 다 공부해 와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바로 다음 영상에서 우리가 배울 내용이 바로 그거죠. 그래서 기본형과 심화형을 다 공부해 오시고 네가 그림을 그렸는지 내가 확인을 좀 해도 되겠니? 오케이. 자, 그림 한번 그려보자. 그럼 뭐야? 정의역, 치역,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점근선에 관해서 질문해 봐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가 그림 그렸으면 너 이 설명에 대해서 답할 수 있잖아. 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주기와 대칭 성질. 주기 5와 대칭. 이것은 철저하게 그래프를 그려라. 그래프 그리기.
함수 하나만 가지고 올 수 있는 특징이 되겠지. 그리고 그거에 버금어서 또 하나가 평행 이동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평행 이동은 바로 그래프를 그리지 않는다 이게 되는 거야. 그래프 그리기를 하지 않겠어 라고 설명하는 거죠. 예, 주기대칭과 평행 이동을 갈라서 이 각각의 특성이 뭔지를 알 필요가 있다 이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 설명해 주는 건 바로 함수에 대한 최대값, 최소값 질문해야지. 최대값 또는 5와 최소값 이런 질문을 할 거야 이게 되는 거야. 나만의 솔로 영화니까 내가 주인공이야 라고 강조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그림을 그린다면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하나의 좌표축 안에 등장하는 도형이나 함수, 근데 도형이 등장하지 않을 테니까 이때는 사실상 함수 하나만 등장할 거야. 그러면 함수의 그래프 개형이 목적이구나 라는 점을 꼭 기억하면서 공부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여기처럼 교점의 개수가 결국 함수나 도형이 기본적으로 2개 이상 나오면 두 사람의 관계성을 설명하는 건 교점이에요. 특히나 현재 여기서 보면은 특징이 뭐냐? 좌표에 이름표가 있어요. 좌표에 이름이 존재한다. 아, 그러니까 뭐야? A, B, C, D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좌표에 대한 이름이 있구나. 그러면 목표는 뭐다? 목표는 좌표값 모두 구하게 된다. 좌표값 모두 구하기 이게 되는 거죠. 자, 좌표값을 모두 구하는데 조심할 게 있어. 그럼 첫 번째 주의사항 1번. 선생님 저 뭘 조심하면 됩니까? 그러면 첫 번째는 한 문자에 관한 정리는 금기한다. 한 문자에 관한 정리를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런 설명을 했어. 지수함수가 있는데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근데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3이네 이렇게 됐단 말이야. 아, 그럼 여기가 X가 얼마다? A라고 한다면 여기는 A 플러스 3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야. 물론 안 되는 건 아닌데 이게 세워놓으면 그 다음에 풀이 과정이 어마어마하게 지저분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 문자에 관한 정리하지 마시고요. 이것은 어떻게 한다? 각각의 서로 다른 문자에 관한 정리를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거기다 첫 번째 식 B-A는 3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한 문자에 관한 정리하지 마시고 각각은 서로 다른 문자에 관한 정리하세요. 각각을 서로 다른 문자 정리를 해주세요.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설명 이해 갔죠? 그 다음에 두 함수의 교점의 표현. 두 함수가 만났다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래프가 있는데 얘가 y는 fx의 그래프야. 근데 여기가 y는 gx의 그래프야. 그럼 이게 만날 거 아니냐? 그렇지, 만나죠. 여기 만나죠. 그럼 여기가 x가 a야.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니? 이거요. 그러면 이 교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fx에도 있고 bx도 gx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누구 하나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만약 이 좌표가 3,5천 값이 딱 떨어질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만약 이것이 서로 다르다면 이때는 a, fa와 그리고 또 하나는 a, 또 하나가 뭐야? ga다. 이렇게 각각의 함수로 둘 다 표현해 놓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야만 어떤 걸 쓸 건지를 상대방의 조건문에 따라서 표현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두 함수의 교점을 표현할 때는 반드시 두 함수로 각각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함수로 각각 표현해라. 각각 표현하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점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설명을 살짝 이그젠플로 달아드린다면 여기는 기본적으로 A가 A, 네모 B라는 것은 B, 세모 그리고 첫 번째 B-A는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 같은 경우는 만약 교점의 좌표가 있다면 그 교점을 설명할 때는 A, FA 혹은 O와 A, GA 이런 식으로 각각을 표현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줘야만 유도리 있게 각각의 상대방이 주는 질문에 우리가 빠르게 대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절대로 잊지 마라. 가장 중요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할 내용은 뭐다? 첫 번째, 만약에 문제를 풀었더니 좌표 값이 하나야. 교점의 좌표가 한 개 나왔네. 이렇게 되는 거야. 좌표가 한 개인 경우는 문제 질문의 출제자가 원하는 건 좌표 성분의 값을 구해옵니다. 좌표 성분값 구하기 이렇게 질문해요. 다시 말하면 뭐해라? X값 가져와, Y값 가져와 라는 좌표 성분의 값을 질문할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좌표가 만약에 두 개가 나왔어요. A값하고 B값하고 두 개 나왔어요 라고 질문한다면 질문하는 것은 그걸 가지고 기울기값 가져와. 야, 두 점을 연계해서 기울기값 가져와. 두 점의 선분의 길이가 얼마일까? 선분의 길이가 얼마겠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좌표가 3개 이상이면 어떻게 될까요? 좌표가 3개 이상이면 이때는 그 점들이 하나, 둘, 셋인데 누구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세 점을 연결해 보니 뭐가 생겨? 바로 도형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때부터 질문하는 내용이 바로 뭐다? 도형의 넓이를 질문할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상대방이 만약 여기서 좌표나 아니면 기본적인 교점, 함수나 도형에서 두 개 이상 등장하면 결국 중요한 건 포커스는 만나는 교점이 될 거고, 교점에 대한 특히나 이렇게 이름표가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좌표값을 싹 다 구해놓은 후 상대방의 질문을 따라가야겠구나.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앞에 설명했지만 바로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좌표값을 구해놓고 나서 다음 질문을 따라가자. 오케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상대방 질문도 이렇게 좌표가 하나면 좌표 성분을, 두 개면 기울기나 선분의 길이를, 세 개면 넓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던질 거다. 그 답변을 따라가시면 되고, 특히나 기억, 니은, 이것도 똑같은 성질로 해서 출제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 관련된 기본적인 시험의 토대, 그리고 배경, 정리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고, 다음 강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뭐 하자? 그래프를 그리는 요령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설명할 텐데, 첫 번째, 지수 로그 함수예요. 자, 우리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지수 로그 함수를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교과 과정에 있는 기본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과 과정에 없는 심화형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있을까? 한번 총정리 한번 해보자는 건데, 첫 번째는 기본형.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지수함수입니까? Yes. 그러면 첫 번째는 뭐가 있죠? A가 0과 1 사이, 그리고 두 번째는 A가 1보다 크다, 이게 되는 거죠. 0과 1 사이의 경우는 그림을, 우리가 완벽한 그림은 필요 없고요.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알아볼 수 있는 그 정도 그림이면 된다. 예를 들어서 0과 1 사이의 특징은 뭐냐면 분모가 더 크다, 이게 되는 거죠. 자, x값이 0 넣었어요? 얼마 나옵니까? 1 나옵니다. 3분의 2의 0승은 1 나오죠. 근데 1 넣어주면 3분의 2의 1승이니까 값이 1보단 작죠. 3분의 2의 제곱이면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있던 3분의 2에다가 3분의 1을 한 번 더 곱하니까 분모는 크고 분자가 작은 수를 곱해주는 거야. 그러면 분모는 빨리 커지는데 분자는 상대적으로 적게 커지니까 전항 대비 값이 점점 줄어들겠죠. 줄어들면서 계속 작아지겠네? Yes. 그런데 양수에 대한 거듭 제곱이기 때문에 양수 곱하기 양수 곱하기 양수 곱하기 양수는 어차피 양수가 되면서 양수책에서 작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값이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돼? 3분의 2였는데 이게 번분수가 되니까 2분의 3이 돼. 그럼 나는 값이 전항보다 올라가겠네 하면서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진다 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가 1보다 큽니까? Yes. 그러면 거꾸로 지금 설명했던 이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는 2분의 3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0 넣어주면 1 나올 거고 1 넣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3의 1승 2 넣어주면 2분의 3의 제곱 가면 갈수록 값이 커질 거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이런 식의 모습을 띈다. 아, 요게 바로 지수 함수구나 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0과 1 사이가 된다면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감소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감소 성분이라고 해주는 거고 A가 1보다 크면 증가 성분이다. 딱 요만큼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역, 치역은 외워라가 아니고요. 그냥 보라는 거죠. 여기 보다시피 어떻게 돼 있어요? X값 대신에 못 넣어주는 값 없죠. 그러니까 항상 뭐다? 0보다 크네. 여기도 마찬가지 뭐예요? 아, 못 넣어주는 값이 없네. 그리고 Y값이 0보다 크네. 그러니까 정역은 실수연체고 치역은 0보다 크다. 그러면 점근선이 뭐야? 하면은 점들이 근접하는 선인데 가면 갈수록, 당장은 아니지만 가면 갈수록 점점점 어디 가까워지냐 하면은 X축. 또 다른 말로 하면은 Y 콜 0이 바로 점근선이다 라고 설명하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로그 함수를 보자. 살짝. Y는 로그 AX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지수 함수의 역함수가 되겠죠. 그렇다면 현재 이 과정은 Y는 X에 관한 대칭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 함수가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로그 함수도 뭐가 돼요? 대칭 함수 될 테니까 얘는 그래프가 이런 모습을 띌 거야. 현재 여기가 1 나올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1 나옵니다. 이것의 특징은 A의 0승이 1이라는 뜻일 뿐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의미가 없어요. A가 1보다 큽니까? Yes. 바로 요게 바로 로그 함수구나. 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감소 성분이 될 거고 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증가 성분이 되는구나.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미수를 통해서 그래프의 개형만 우리가 알 수 있으면 된다라고 설명해 주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기본형입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익혀두세요. 딱 이렇게 4개만 알면은 뭐다? 우리 지수로그 하면서 다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내용은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제 심화형이 나오는데 심화형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은 뭘까? 바로 대칭함수가 되겠어요. 무슨 함수? 대칭함수. 그러면 대칭함수는요, 잘 들어야 될 게 첫 번째는 상대방이 대칭이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X축 대칭, Y축 대칭, 대칭을 말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아예 함수의식을 줄 거예요. 알겠죠? 함수의식을 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대칭함수는 어떻게 해야 돼? 하면 항상 기본형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해서 대칭을 시켜주면 됩니다. 대칭하기 이렇게 설명해서 공부해 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보여드릴게요. 지수 함수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본형을 설명해 본다면 기본형 이게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함수는 이런 함수였어 이렇게 설명해 놨단 말이야. 이게 Y는 A의 X승이었어. 단 조건이 A가 0보다는 큰 게 아니고 1보다 커야겠죠. 이렇게. 자, 기본형을 만들었어요. 첫 번째 뭘 물어봤냐? X축 대칭 시켜주세요.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살짝 올려서 그러면 이게 지수함수인데 이것에 관해서 X축 대칭을 해달라고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거울이니까 반대쪽으로 내려간다면 이렇게 되겠네. 맞아요.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직 이등분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럼 현재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이 그래프가 우리가 원하는 X축 대칭인데 이거랑 뭐가 다르죠? Y값의 부호가 반대구나. 맞습니다. 현재 이거는 Y값의 부호가 반대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뭘 줄 거야? 이 그림 그려줘. 이렇게 설명할 거야. 좀 더 명확하게 하려면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딱 빨간색으로 통일해 버릴게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한테 뭐라 설명할 거냐면 Y는 마이너스 3의 X승의 그래프가 있어요. 그려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선생님 Y는 3의 X승은 알았지만 마이너스 3의 X승은 어떻게 되는 거지? 맞아요. 그때는 이 그림을 그린 다음에 Y값의 부호가 반대구나. Y값의 부호가 반대구나 하고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상대방이 나한테 지수함수에 대해서 그려주고서 기본적인 X축 대칭을 해라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뭐 할 수도 있어? 간단하게 식만 던져주고 마이너스 3의 x승의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말만 던지고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해달라. 두 번째는 y축 대칭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되는 거죠. y축 대칭?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거야. 예. 그러면 요번에 y축이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점이 반대쪽 간다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지? 이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얘는 어떻게 됩니까? 특징이 바로 이렇게 대칭이 된다. 1 넣어서 만족하던 걸 여기는 마이너스를 넣었을 때 똑같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1 넣을 때나 마이너스를 넣을 때 값이 y가 똑같아야 돼. 2를 넣거나 마이너스일 때 똑같아야 돼. 특징이 뭐지? 하면 바로 y는 a의 마이너스 x승이다. 아, y는 a의 마이너스 x승이네? 맞아요. 근데 이걸 다시 한번 변형해주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a분의 1의 x승이다 라고도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 과정을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거야.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들한테 내가 y는 3분의 1의 x승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쉽게 그릴 수 있을 거야. 근데 출제자는 여기다가 3의 마이너스 x승 그래프를 그려라 이렇게 설명해 줄 거야. 그러면 이렇게 던지게 되면 실제 애들 중에서는 움찔하는 애들이 있더란 얘기예요. 그쵸? 사실 이거와 이거 같은 건데. 그래서 항상 문제 풀 때는 x 앞에 개수가 얼마다? 1을 만들어 주세요. 어떻게 하라고? x 앞에 개수가 1인 상태에서 그림을 해석해 주시면 쉽게 풀 수가 있다. 자, 팁을 하나 설명했어요. 항상 어떻게 해라? x 앞에 개수를 1 만들어 주세요. 팁. x 앞에 개수를 꼭 1을 만들어 달라. 예,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나중에 두고두고 써먹을 때 좋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남은 게 바로 뭐다? 원점 대칭이다. 원점 대칭. 그 원점 대칭은 어떡하죠? 라고 질문하는데 원점 대칭은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요. 딱 하나. y축 대칭 후. y축 대칭 후 그 다음에 x축 대칭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점 대칭이야. 그러면 내가 그림을 그렸더니 이런 식의 그림이 나왔어. 요번엔 지수함수가 이렇게 나왔고요. 여기가 원점이야. 그러면 그것의 대칭이 어떻게 되지? 라고 한다면 이 대칭은 여기, 얘는 여기, 요건 여기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거야. 예. 그러면 현재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y축 대칭을 해주고 다시 대칭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이 그래프의 이름은 뭐다? y는 기본적으로 a의 마이너스 x승을 한 후 앞에 마이너스를 취했다라고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나는 아까 설명했듯이 x 앞에 개수가 1이면 좋겠어 라고 한다면 바로 a분의 1의 x승이다 라고도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때요? 이렇게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예를 들어서 y는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x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본형에 익숙하기 때문에 상당히 생뚱맞다. 하지만 정리해보니까 이게 마이너스 3분의 1의 x승이라는 표현이구나 라고 한다면 사실은 어렵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는 이러한 과정을 꼭 신경을 써달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기본형을 하나 만들어 봤고요. 그러면 여기 또 와서 로그 함수도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사실은 지수 함수보다 로그 함수가 훨씬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로그 함수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한번 보죠. 로그 함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형을 하나 만들어 보죠. 기본형. 로그 a의 x입니다 라고 설명하며 a가 1보다 큰 거를 기본형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쓱 해서 나는 이 함수를 그려놨어요. 이렇게. 얘가 바로 y는 로그 a의 x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첫 번째 x축 대칭을 시켜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주고 요번엔 거울이 x축이었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요게 거울이었구나. 그러면 여기는 기본적으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y는 로그 a의 x
그러면 대칭이니까 요거 대칭 여기서 이렇게 맞습니다. 요게 바로 y는 로그 a의 x가 되죠. 근데 잠깐만, 그런데 이거는 부호가 다르잖아. 무슨 부호가 달라요? y값 부호가 반대인데?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로그 ax가 아니고 앞에 마이너스를 취해주세요 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얘가 변형을 할 거야. 마이너스 1을 어떻게? 밑으로 내려준다면 로그 a분의 1의 x다 라고 설명이 될 거야. 이거 어렵지 않죠? 그런데 만약 이 마이너스 1을 위로 올려준다면 그러면 y는 로그 a의 뭐가 돼요? x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x분의 1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용이 조금 곤란한데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y는 마이너스 로그 3의 x야. 이래도 그냥 보기 좋은데 이걸 밑으로 내려가지고 로그 3분의 1의 x다. 이건 뭐 감수함수니까 뭐 이해 간단 말이야. 그런데 만약 얘를 위로 올려버린다면 로그 3의 x분의 1 이렇게 줄 거란 얘기야. 이 그래프 그려주세요. 그러면 아까 우리 뭐였어요? x 앞에 계수가 1 나오게 하시고요. 기본형을 맞추려면 결국 여기가 그냥 x분의 1이 아니고 x인 모양을 맞춰서 풀어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바로 위의 과정으로 돌아가서 문제 풀든지 아니면 그 다음에 밑에 값을 변형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양이 변했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세요. 만약에 내가 알고 있는 기본형이 아닌데 라고 하시면 분명히 이거 대칭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칭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걸 x축, y축, 원점 이렇게 하나하나 맞춰보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림을 찾을 수가 있다. 자, 이런 설명을 오늘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y축 대칭입니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 y축 대칭은 뭐냐? 자, 한번 해보죠. 이렇게. 그러면 이번엔 거울이 뭐다? 얘가 바로 y축이다 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이것이 y는 로그 a의 x다. 그쵸? 그러면 여기는 반대쪽이가 이렇게 되겠네. 넵. 그러면 현재 여기 있는 좌표는 서로가 수직 이등분 되겠구나. 예. 그래서 이 그림은 y 콜 로그 a의 마이너스 x다 라고 설명하는 거. 이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됐습니까? 로그 3의 마이너스 x. x가 음수네. 이거는 기본형에서 대칭됐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네 번째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바로 원점 대칭이 남아있구나. 원점 대칭되는 건 뭐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번엔 거울이 얘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y는 로그 ax가 이렇게 돼 있어. y는 로그 a의 x가 이런 모습. 그러면 원점 대칭이 된다면 반대쪽 상이니까 그림이 이렇게 되겠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원점 대칭은 뭐라고 했어요? y축 대칭 후, y축 대칭 후에 앞에 마이너스를 취해준 거야. y축 대칭 후 x축 대칭이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살짝 마이너스 1을 얘한테 넘겨준다면, 밑으로 넘겨준다면 a분의 1의 마이너스 x가 될 거고, 위로 올려준다면 y는 로그 a의 마이너스 x분의 1이 될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내용을 정리할 수도 있는 거구나. 맞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식을 줄 때 너한테 야, y는 마이너스 로그 3의 마이너스 x야 라고 해도 보기가 싫은데 하물며 너한테 로그 3분의 1의 마이너스 x. 그나마 좀 낫죠? 가장 꼴불견인 게 바로 너한테 똑같은 용어지만 이렇게 설명해 주겠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만약 이런 식을 맞이한다면 무척 당황할 거예요. 그때는 반드시 뭐 해라? 기본적인 식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기본형 만든 후 우리가 알고 있는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요 세 가지만 한번 해보면 그 안에 반드시 내가 원하는 함수의 식이 등장할 거다라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대칭이 다 끝났는데 하나만 더 추가해 볼게요. 바로 뭡니까? 그러면 대칭을 하면 끝나는 거냐? 아니죠. 대칭 후에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아까도 했지만 그림을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한다? 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식을 만든다는 건 연산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수함수를 대칭할 때는 전부 다 지수함수 나왔어요. 로그함수를 대칭해 주면 다 뭐 나왔죠? 다 로그함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시험 문제를 봤는데 지수는 지수끼리 연산하겠다는 뜻이고요. 로그 대 로그가 나오면 연산하겠다는 뜻이야. 근데 시험지 중에서 바로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가 섞여 나온다면 이게 되는 거죠. 이것은 연산이 불가합니다. 이거 연산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바로 해석을 요구해서 바로 역함수. 우리가 알고 있는 y 콜 x 대칭의 성질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줘 라는 메시지입니다. 아, 이게 바로 역함수구나. 이 말을 가슴속 깊이 생각하세요. 만약 시험지에서 지수로그가 섞여 나왔습니까? yes. 그러면 얘는 무조건 y 콜 x 대칭을 출제하지 않고선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딱 하나. 아까 살짝 하고 넘어갔었는데 바로 요 함수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는 지수함수. 예, y 콜 ax. 그렇다면 로그 함수는 바로 이러한 개형을 가지고 있구나.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다? 바로 미수가 1보다 크다면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살짝 만약에 미수가 0과 1 사이라면 이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y는 x. 그래서 지수함수가 만약 현재 이렇게 감수함수라면 그것의 역함수도 똑같은 모습을 갖춘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두 번째 파트는 바로 0과 1 사이일 때 만약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가 혼합된다면 이거는 100% 뭐다? y 콜 x 대칭을 가지고 출제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먼저 심화 정리 첫 번째 해당하는 기본형과 대칭 함수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4강에서는 이제 다시 한번 절대값 함수하고 그 다음에 미수에 따른 대수 비교까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